집은 그냥 왜 들어가냐, 들어갈 필요가 있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결국 수강생과 저는 집주인을 신고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인입니다. 얼마 전 저희 30대 남자 수강생분이 황당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주거 침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를 하거나 임차로 들어가져 있는 집에서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막막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라서 많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제가 아는 내용이면 바로바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다 하면 저희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다 저희 수강생 집에 집주인 할머니가 주거 침입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긴급하게 좀 도움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긴급하게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저희 수강생 만나보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기 수강생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저를 부르셨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급하게 좀 이사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여기에 이제 전세도 아직 들어가 있고 월세를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다른 집으로 이제 잠시 이사 간 동안에 이제 네. 집주인께서 그냥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더라고요. 잠시 왔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월세도 내고 있고 한데 제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막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이제 더 이상 올 일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주임님께 이렇게 좀 여쭤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보증금이랑 월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을 옮겨서 다른 데로 지금 집을 빼놨다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남아가지고 월세는 내고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분이 비밀번호를 그냥 바꿨다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이제 나갔는데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보증금이라 이런 거는 다 돌려준다고, 기간 되면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월세를 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당연히 지금 월세를 내고 있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분이 아무리 뭐 마스터키가 있다 하더라도 집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집을 보러 갈까요? 안에 집은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럼 지금 설정해놨던 비밀번호가 문이 안 열리는 거네요? 네. 그럼 집주인분한테 한번 연락해 보셨어요? 네, 뭐 연락은 했는데 네. 그냥 뭐 돈 돌려준다고 하시고, 뭐 집은 그냥 왜 들어가냐, 들어갈 필요가 있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월세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다 월세 집을- 내고 있죠. 여기 나가기 전에도 집주인한테 어떻게든 월세도 내고 있고 보증금도 아직 돌려받지도 않았으니까 네. 비밀번호는 바꾸지 마라. 네. 뭐 부동산 보러 오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가 비밀번호 알려주고 하겠다, 네. 알려주겠다 했는데도 그냥 본인이 들어와서 진짜 그냥 비밀번호 바꾸셨나 봐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저희 수강생분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는데 저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는 집주인분께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마스터키로 여시고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거밖에 없네요. 이거는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시죠. 근데 경찰에 좀 신고하기는 좀 그런데. 왜요? 근데 뭐 제가 살고 있지도 않기도 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잖아요. 제가 보증금은 아직 안 돌려받았는데 살고, 뭐 어차피 안 살고 있기도 하고, 뭐 일단 28일까지 돈을 돌려주신다라고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제가 정말 뭐 신고를 하든 뭐 그 주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든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아니요, 그냥.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네. 늦습니다. 지금 주거 침입으로 일단은 신고하셔야 되고, 네.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건 그거는 또 추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 하면은 네. 그건 임차권 설정해버리고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지, 명백히 주거 침입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괜히 또 약간 긁어부스럼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안 그래서 됩니다. 무조건 신고 한번 하셔야 돼요. 신고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뭐 치아를 하든지 하더라도 협의했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국 수강생과 저는 집주인을 신고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여쭤봤었어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고 월세를 내고 있는 집인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도배도 해버렸다는 걸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바로 짐을 다 뺐다는 건데요. 짐을 뺐다라는 건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와 같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집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점유를 뺀 거라서 이게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걱정이 들었었습니다. 파출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좀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사를 가실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짐을 몇 개를 남겨두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가거든요. 조금 더 형사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민원실 가셔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민사 쪽이 좀 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미 짐도 다 빼셨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걱정했던 짐을 다 뺐다라는 이유와 현장을 출동한다 하더라도 할머니를 체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할머니가 주거 침입을 했다라는 증거를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강남경찰서로 가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님이 알려준 대로 강남경찰서로 향했어요. 변호사님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수강생분과 함께 저는 또 한 번 더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러 들어갔었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 주지도 않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도배를 했다는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고소장을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수강생은 생애 처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강생과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헤어졌는데요. 며칠 뒤 수강생에게 강남경찰서 형사 2팀 수사관님이 연락이 오셨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육하원칙으로 왜 이걸 고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고소장 제출할 때도 자세하게 적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원했던 건 보증금 반환받는 날 보증금을 온전히 안전하게 반환받고, 월세 같은 경우는 도배를 한 이후부터는 월세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관님이 집주인하고 한 번 더 전화로라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수강생분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분 뒤 바로 옆에 있던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고소 치하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도 부동산 소장님한테 보증금 온전히 다 돌려주시고 월세 일정 금액 제해주시면 고소를 치하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며칠 뒤가 보증금 반환받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당일날 전화를 드려보니까 보증금 다 반환받았고 도배하기 전날까지 월세만 내는 걸로 협의가 되고 완전히 깨끗하게 잘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 수강생에게 전화를 해서 또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임차인이라면 짐을 다 뺐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집주인이라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면 내가 마음대로 그 집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경매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용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빈집인 집들만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짐이 하나도 없고 전에 살고 있었던 이전 점유자에게 비밀번호를 인도를 받고
받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어떤 물건보다도 용도를 쉽게 끝낼 수 있는 물건이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안에 짐 같은 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전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건 결국 강제 집행으로 합법적으로 용도를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점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명도하는 기간보다 강제 집행 기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 대출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갈 수 있다 라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조차도 최소 몇십만 원이 드는데요.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다 제가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걸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관련된 법은 내가 투자자이든지 내가 임차인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한 번쯤은 연루될 수밖에 없는 법이 이 부동산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관련된 법은 어떻게 법이 정해져 있는지도 좀 기본적인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